11시 10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자체 단위의 조사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조사가 없어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는 전국 단위의 첫 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폐지 줍는 노인의 규모,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게 된 이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은 정말 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면서 폐지 수집으로 월 몇만 되지 않는 수입으로 식비나 주거비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폐지 수집을 새벽에 하다가 리어카를 끌거나 손수레를 끌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특히 저도 약속을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이 문제와 연계해서 이 어르신들의 실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북 실무회담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나 한반도기 공동입장,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금강산 전야제 등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만나서 국민이 특권과 단식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엊그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이 아니라서 남북 단일팀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대통령의 이 발언과 국무총리 이 발언 둘 다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2%가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고, 태극기를 못 들게 하는 것,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도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이런 원칙이 아닌 반칙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야제를 금강산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 참가를 위해 대한민국을 찾는 세계 각국의 선수 대표단들이 전부 다 그러면 금강산, 대한민국 땅이 아닌 금강산에 가서 전야제에 참석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한의 포석에 말려드는 거라면 더욱 한심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아이스하키 팀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남북 단일팀이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다. 역사의 명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거야말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저는 이 남북이 이런 합의를 했더라도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북 대화가 지금 세 번째 이루어졌는데 첫날 회의 모두 발언해서 비핵화 이야기를 꺼냈다가 북한한테 야단을 맞은 것 이외에는 비핵화에 대한 대화는 지금 한마디도 없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최대 압박을 다시 강조하고 해상 차단을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 내에서 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온건한 대책을 이야기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쌍중단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최대 압박을 강조하고 해상 차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던 지난 11월 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가는 여객기 탑승객들이 이 ICBM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을 미국의 국무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이고 그 시간에 그 주변에 아홉 대의 민간 항공기가 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매우 위험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대비하고 있는 여러 징후들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의 평화공세로 우리 핵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미국의 분명한 의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적인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 동맹 그리고 전쟁 억제, 북핵 문제 해결 여기에 조금이라도 신경이나 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법 취지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보 지명 시기부터 사법부의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코드 법관들의 득세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또 이로 인한 컴퓨터 강제 개봉 등 논란 등으로 인해서 사법부는 현재 네 편, 내 편 나눠 편가르기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 결과로 인해서 다음 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중견 법관들이 줄줄이 사표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8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줄사태의 움직임 속에 소위 엘리트로 평가받아왔던 행정처 출신의 중견 법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엘리트 행정처 판사들이 이념 편향적 법관들에 의해 사법 적폐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에서 경륜을 인정받아온 중견 법관들의 줄사태는 향후 사법부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법부의 이념화이고 정치화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미 다음 달 인사를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내 요직을 차지했던 법관들에 대한 인적 청산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사는 공정해야 하며 납득 가능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단지 이전 정권에서 잘 나갔다, 또 행정처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마녀 사냥식의 재단이 이루어진다면 사법조직은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할 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익명 게시판을 악용해서 자신과 다른 편을 나누고 이들을 향해 입에 담기도 거북한 욕설을 펼치면서 사법부를 마치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극 나서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문재인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에 열을 올린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가 아닌 재판 역량의 강화라는 점 또한 한시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부는 최저임금 도민의 효과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도민의 효과가 뭐냐면 기존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인상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윗단의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인상해줘야 되는 평상시 인상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을 해줘야 되는 그 마진이 생기는 겁니다. 인상과 예를 들어서 저희 온실에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한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적용해서 임금을 올리니까 신입 직원이 기존의 숙련 직원 임금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숙련 직원 임금도 같이 안 올리면 안 되는, 내가 왜 신입과 똑같이 비슷하게 별 차이 없이 받아야 되니까 이런 항의를 하고, 사실 합리적인 항의이기 때문에 그 윗선의 직원들도 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마트 판매직도 똑같은 지금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 직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었는데 올해 너무 큰 폭 오르다 보니까 알바생들이 기존 직원하고 임금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직원들이 왜 우리가 알바생 정도 처우를 받아야 되느냐, 확인하니까 연쇄적으로 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집도 똑같습니다. 어린이집 막내 교사가 기존에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었는데 이 막내 교사한테는 한 15% 올려줘야 되니까 그 윗직원보다 더 많이 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윗급 직원을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럼 그 윗직원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해서 안하게 생각했다. 최저임금 선의 직원들만 그 13만 원씩 지원하면 될 거다 해서 그거를 결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도미노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 윗단에 최저임금 인상폭 안에서 그 임금 차이가 있었던 직원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영세기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회사들이 전부 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이 최저임금 도미노 효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저희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든 정당에게 태극기 지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남북 합의 어제 했는데요. 개막식 공동 입장 때 한반도 기뿐만 아니라 태극기, 인공기 같이 들자 이렇게 했으면 뭐 반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태극기와 한반도기 둘 중 하나만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낙연 총리 답변이, 이낙연 총리 요즘 계속 실현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정말 좀 비이성적 이렇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들면 북한이 인공기를 드는 걸 막을 수 없다. 아니, 우리가 태극기 들고 북한이 인공기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왜 막아야 됩니까? 얼마 전에는 한국당이 초등생이 인공기 그렸다고 쌩 난리를 피우더니만 이제 총리까지 북한이 인공기 드는 거 막아야 되고, 그 때문에 우리가 태극기 드는 것까지 못 들게 쌩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미 합의를 한 상태고 이런 외교적 합의를 또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라도 태극기 들기 운동을 저는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막식에 입장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갑시다. 그리고 그날 TV로 집에서 개막식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집집마다 다 태극기를 답시다. 택시, 버스 다 태극기를 답시다. 그래서 자국의 국기를 무시하는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똑바로 좀 보여줍시다. 그리고 일단 환경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경비 서시는 분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민안전처에서 발령한 미세먼지 경고에 따르면 오늘 같은 날은 바깥 활동을 하면 안 되는 날이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로는 미세먼지 막지도 못하고 또
마스크 안 한 사람은 더더욱 위험한 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일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야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라 미세먼지 마스크 훨씬 비싸죠. 몇천 원 비싸죠. 이것을 반드시 의무화하게 제가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대기질이 좋건 나쁘건 야외 작업이 불가피한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미원, 경찰관, 집배원, 경비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는 날에는 그 해당 기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수도권 계신 분들 긴급 재난 문자 받으셨을 텐데요. 서울시에서 저는 보좌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이게 재난 문자가 아니라 서울시 정책 홍보 문자입니다. 재난 문자라면은 국민 행동 요령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미세먼지 경보 올렸기 때문에 노약자는 야외 활동 금지, 그리고 뭐 일반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 마스크 반드시 착용,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자 받은 게 서울시 정책 홍보밖에 없어요. 차량 이부제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재난 문자라고 봅니다. 이건 긴급 재난 문자. 이건 긴급 재난 문자가 아니고 정책 홍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긴급 재난 때 자기 의무를 결리하고 있는 겁니다. 긴급 재난의 국민 행동 요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정책만 무장창 지금 아우르시장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이 부분 사과를 하고 내일부터라도 긴급 재난 문자 보낼 때는 말 그대로 긴급 재난 시 국민 시민 행동 요령을 담은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부합니다.